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 내가 맞는 말을 했거든요. 상대가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줬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대화가 끝난 뒤 상대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분위기는 묘하게 뒤틀려 버렸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내 입에선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방어 기제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유난히 높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 분명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관계는 더 나빠진 걸까요? 우리는 종종 진실이 관계를 구원할 거라 믿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상대를 베어버리곤 합니다. 스마트폰의 불빛만 깜빡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한숨만 내뱉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조리 있고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 그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토론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 조용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반대로 말재주도 없고 가끔은 단어를 고르느라 말을 더듬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무장해제되고 왠지 모르게 내 깊은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화의 본질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대화한다고 착각하지만 관계의 뿌리는 언제나 가슴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주로 내용을 고민합니다. 무슨 단어를 쓸까? 이 논리가 맞나? 표현이 세련됐나? 하지만 관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사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도자기에 담긴 음식은 정성과 신뢰를 줍니다. 반면 금이 가고 때가 낀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같은 음식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죠. 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고 옳은 말이어도 그 말이 담긴 말의 그릇이 거칠고 날카로우면 상대는 내용을 소화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상대가 거부하는 건 당신의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을 담아 건네는 당신의 태도라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그릇에는 언제 금이 가기 시작할까요?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금은 바로 판단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기준의 잣대로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 보고서에 오타가 있네 라고 말하는 것과 보고서를 왜 이따위로 써?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지만 후자는 존재를 공격하는 비난입니다. 여기에 항상이나 맨날 같은 단어가 붙는 순간 그릇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너는 맨날 이 모양이지. 이 한마디는 상대의 한 번의 실수를 그의 인생 전체의 결함으로 낙인 찍어 버립니다. 행동을 지적하려다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순간 대화는 이미 불가능해집니다. 착하고 다정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의 침범입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겪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입을 엽니다. 아, 나도 무슨 기분인지 알아. 우리 팀장도 장난 아니거든. 얼핏 보면 공감 같지만 이건 상대의 고통 위에 내 경험을 덧칠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주인공이어야 할 대화의 무대에 내가 난입해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꼴이죠. 친구가 정말 원했던 건 당신의 유사한 경험담이나 해결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오롯이 전달되었다는 확인, 그 고요한 끄덕임이었을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 아팠어? 이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자극적인 제목들에 길들여진 우리의 뇌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느리게 흘러가는 상대의 이야기, 말끝에 실린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퇴화한 것이죠. 상대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머릿속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나를 증명할까를 계산하느라 바쁩니다. 겉으로는 듣고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지 상태일 뿐입니다. 말의 그릇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더 좋은 말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을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강연자가 30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청중을 바라보기만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엔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겁니다. 강연자는 아무런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바라봐주고 내 존재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고 있다는 그 정적의 무게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응어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수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환대입니다. 침묵 후에 입을 열어야 한다면 말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찌르는 너라는 주어 대신 내 마음을 보여주는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 보세요. 너 때문에 짜증나라고 하면 상대는 즉각 방어벽을 세우지만, 나는 지금 상황이 조금 버겁게 느껴져라고 하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틈을 갖게 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입니다. 내 약점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말이죠. 아이에게 뛰지 마 라고 소리치는 대신 네가 살금살금 걸어주면 엄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라고 제안해 보세요. 금지와 명령이 가득했던 공간에 초대와 협력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말의 그릇을 바꾸는 건 내 마음의 위치를 옮기는 일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건네는 말의 그릇은 신경 쓰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담아주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내가 그렇지 뭐. 또 망쳤네. 우리는 남에게는 차마 내뱉지 못할 독한 말들을 자신에게는 매일같이 쏟아붓곤 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친 그릇을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만 따뜻한 말을 건네기는 불가능합니다. 부식된 그릇에 담긴 물은 결국 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밤 거울 앞에 섰을 때 지친 당신의 눈을 보며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작은 자기 자비가 금이 간 당신의 말그릇을 메우는 첫 번째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남편은 퇴근하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국 뭐야? 아내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죠. 그냥 먹어.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은 없었지만 대화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말의 그릇이 깨진 게 아니라 아예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마트 다녀오느라 힘들지 않았어? 아내는 멈칫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들이 오갔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밥 같이 먹으니까 참 좋다. 20년 동안 매일 같이 먹던 밥입니다. 달라진 건 메뉴가 아니라 서로를 담아내는 그릇의 온도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웅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